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체온계의 눈금이 38도를 넘어야만 독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열은 없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폐 속에서는 지금 치명적인 염증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며칠 전 제가 응급실 당직 근무 중에 겪었던 78세 최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평소 지병 하나 없이 강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원하기 열흘 전부터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열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운이 없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며 하루 종일 안방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가족들은 환절기라 의뢰 겪는 피로가 미련히 생각하고 몸보신에 좋은 음식만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태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을 가시려던 어르신이 문턱에 걸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급히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환자분은 이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행설수설하는 선망 증세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의료진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A형 독감 확진에 심각한 폐렴까지 합병되어 폐의 절반가량이 이미 하얗게 변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환자분의 체온은 36.8도, 너무나도 정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 독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학병원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온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틀어 보아도 이번 독감처럼 교묘하고 독한 녀석은 처음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미 작년 10월 17일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무려 2달이나 앞당겨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환자 증가 추세 또한 폭발적입니다. 11월 첫째 주만에도 예래 환자 1,000명당 22명 수준이었던 독감 환자가 불과 2주 만에 10명을 돌파했습니다. 급기야 12월 말에는 73.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기록된 최고 수치입니다. 현재 전국의 호흡기 내과 병동은 빈 병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나 통계 수치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최어르신과 같은 무증상 고위험군입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했음에도 애체온계는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노년층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사일런트 플루, 즉 침묵의 독감 현상입니다. 젊고 건강한 성인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세포들이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하며 전투를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고열입니다. 즉, 열이 난다는 것은 내 몸의 방어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도 함께 노화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에 대항해 싸울 힘이 부족하여 열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폐와 심장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가는 이 상황이야말로 고열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실제 통계를 분석해보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의 대다수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발병 초기에는 열이 없었다고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체온계가 정상일 때 우리는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멍해지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선망 증세. 둘째, 평소 잘 걷던 분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낙상 징후. 셋째, 며칠째 지속되는 극심한 식욕 부진.
이 세 가지 증상이 관찰된다면 체온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이미 뇌와 신경계, 그리고 근육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몸의 마지막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 어르신과 같은 위급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려 합니다. 열 없는 독감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부터 독감이 지나간 후 혈관을 지키는 골든타임, 그리고 폐렴균을 차단하는 의료의 생활습관까지 모든 비밀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독감 완치 판정을 받은 직후부터 딱 한 달간이 생사를 가르는 진짜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치료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에 앞서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며 댓글창에 숫자 1분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파트 2. 치마 2기 분석. 독감 완치 후 한 달, 혈관 붕괴의 경고. 많은 분들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처방받은 독감약을 다 복용하고 기침이 잦아들면 이제 살았다, 다 나았구나 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바로 그 안도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어르신의 사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다행히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열도 내리고 컨디션도 회복되었다며 웃으며 병원 문을 나서셨죠. 그런데 정확히 퇴원 2주 뒤 다시 119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이번 병명은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급성 뇌경색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독감의 진정한 공포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사라진 직후에 찾아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독감이 남긴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독감을 그저 며칠 앓고 지나가는 심한 감기 정도로 여기시지만 사실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혈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면역 군대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나면 혈관 속에는 수많은 전쟁의 잔해들이 남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염증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잔해들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에 끈적한 찹쌀떡 반죽이나 껌이 들어찬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흐름이 정체되고 서로 엉겨 붙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혈전, 즉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떠돌다가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제 어르신처럼 뇌졸중,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겁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학적 통계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평소보다 4배, 뇌졸중 위험은 무려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혈관 벽에 기름때인 동맥경화반이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안정적이었던 이 기름때가 독감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 폭풍의 자극을 받으면 화산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혈관이 꽉 막히는 대형혈관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께 항상 신신당부합니다. 어르신, 독감 완치 판정을 받으신 날부터 달력에 딱 한 달 동안 빨간 동그라미를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를 예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이 한 달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가슴이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랐는데도 평소와 달리 숨이 가쁘거나 혹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샌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독감이 남기고 간 혈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요 혈관을 막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이때는 동네 의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즉시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제 어르신은 다행히 가족들이 뇌졸 중에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채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평생 반심마비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실 뻔했습니다. 독감은 단순히 기침 좀 하다 끝나는 호흡기 질환이 아닙니다. 내 심장과 뇌를 노리는 무서운 저격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덜컥 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가 존재합니다. 파트 3. 해결책 1. 폐와 혈관을 지키는 최강의 방패 백신 칵테일.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제가 의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걸고 추천하는 폐와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확실한 해결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정보를 듣고 내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말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독감 끝나고 한 달간 조심해라. 이 말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의 몫이지만 병을 막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제시할 3가지 해결책은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방 효과만큼은 대학병원 교수인 제가 보증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생존 백신 칵테일 의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독감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독감 백신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폐렴구균 백신 을 짝꿍처럼 함께 맞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생존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관지 점막을 파괴하여 침투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어막이 뚫리면 그 틈을 타서 평소에는 남전하던 폐렴균이라는 녀석들이 신나게 폐 속으로 쳐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독감에 걸렸다가 폐렴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까요? 독감 백신이 1차로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고 만에 하나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오더라도 폐렴구균 백신이 2차로 치명적인 폐렴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방탄조끼만 입는 것이 아니라 방탄 헬멧까지 착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이 2가지 주사를 모두 맞은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망 위험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라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거나 많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양쪽 팔에 나누어 맞아도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미루지 말고 당장 접종하시길 권장합니다. 파트 4. 해결책 2 엔드 3대 48시간의 법칙과 구강위생. 두 번째 해결책은 48시간의 법칙 의 목숨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 치료가 그렇지만 독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입니다. 의학적으로 48시간, 즉 이틀이라는 시간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완전히 점령하느냐 아니면 제압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체내에 유입되는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자가 복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병 후 48시간이 지나면 체내 바이러스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어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도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물을 뿌려야 진화가 되지 산 전체가 다 타버린 후에 물을 뿌려봤자 소용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어르신이 바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신 케이스입니다.
며칠 쓰면 낫겠지 하고 버티시다가 바이러스가 폐 전체로 퍼져버린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이 나든 안 나든 갑자기 몸이 처지고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십시오. 검사 결과 독감이라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타민이나 쌍화탕은 보조제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벌프 칫솔이 여러분의 폐를 살린다. 벌프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엔 칫솔질 이야기나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실천하기 쉽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 씻기는 정말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은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속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목구멍 근육, 즉 연하 근육이 약해져서 주무시는 동안 침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흡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입안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침 속에 폐렴을 유발하는 세균이 바글바글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균 덩어리인 침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노인 사망 원인 1위인 흡인성 폐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하는 양치질은 단순히 이를 닦는 위생행위가 아닙니다. 폐로 침투할 수도 있는 세균 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생명 연장 의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충 닦고 끝내지 마시고 3분 동안 꼼꼼하게 닦으십시오. 특히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혀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무실 때 반드시 빼서 소독액에 담가 두십시오. 틀니를 끼고 주무시는 것은 세균 배양소를 입에 물고 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파트 5. 실천 가이드. 의사가 추천하는 하루 3번 면역 루틴. 아침 앤드 점심.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짝꿍으로 맞는다. 증상이 생기면 48시간 안에 병원으로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다. 자기 전 꼼꼼한 양치질로 입속 세균을 박멸한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아무리 독한 슈퍼독감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제 어르신도 퇴원하시면서 저와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기 전 양치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실천하려니 깜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맞춰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초간단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환자분들이 집에서 관리를 수월히 하시면 치료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생활습관만 잘 잡아주셔도 면역력은 2배, 3배로 껑충 뜁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 다 빼고 제 어르신도 매일 지키고 계시는 벌프 하루 3번 면역 루틴 벌프을 공개합니다. 아침 루틴. 전마 면역수 마시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시원한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지는 않나요? 그것은 우리 몸의 보일러 전원을 끄는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 호흡기에는 섬유라는 아주 미세한 털들이 있어서 마치 빗자루질하듯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밖으로 쓸어내 줍니다. 그런데 찬물이 들어가서 체온이 떨어지면 이 섬유들이 추워서 활동을 멈춥니다. 즉, 방어막이 뚫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 1000에서 2000 IU, 아론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우는 자명종 역할을 하고 아론은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영양제 2알이 여러분의 하루 면역력을 책임집니다. 점심 루틴. 습도 50% 사수하기. 겨울철 실내는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코 안쪽 점막이 바짝 말라서 갈라지는데 바이러스에게는 이것이 침투하기 좋은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집에 습도계 하나씩은 꼭 두십시오. 습도가 40% 밑으로 떨어졌다 싶으면 비상입니다. 가습기를 가동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서라도 무조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춥다고 문을 꼭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하루에 딱 2번, 점심 드시고 1번, 오후 4시쯤 1번, 각각 10분씩만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실내의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채워주는 최고의 환기 청소법입니다. 파트 6. 실천 가이드, 저녁 루틴 및 Q&A. 저녁 루틴, 생명을 구하는 3분 양치질 앞서 파트 4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낮에는 깨어있어서 침을 삼켜도 식도로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밤에 주무실 때는 기도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양치질은 낮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칫솔모가 잇몸과 이 사이사이를 파고들게 꼼꼼히 닦으시고 혓바닥도 안쪽 깊은 곳까지 닦아내십시오. 입속, 세균만 잘 잡고 주무셔도 자다가 폐렴에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제 어르신은 욕실에 3분짜리 모래시계를 비치해두고 그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닦으신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3가지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선생님, 지금이라도 독감 주사 맞아도 되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답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행 전인 10월이나 11월에 맞으셨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독감은 내년 4월, 길게는 5월까지도 유행이 지속됩니다. 지금 맞으셔도 항체가 생기면 다가올 봄까지 든든하게 버티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서 접종하십시오. 작년에 먹다 남은 감기약이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되나요? 답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약이 아깝다고 남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약이 항생제인지 반순해열제인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독감은 일반 감기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약을 드시다가 골든타임 48시간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옵니다. 약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새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3. 가습기 청소가 귀찮은데 젖은 수건을 널어놔도 되나요? 답변,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가습기는 물통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분무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리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깨끗한 수건을 물에 흠뻑 적셔서 방 안 곳곳에 걸어두십시오. 혹은 솔방울을 물에 담가뒀다가 놓는 것도 천연 가습기로 아주 훌륭합니다. 핵심은 코 조막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습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파트 7. 결론 및 핵심 요약.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루틴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 점심에 창문 열기, 저녁에 꼼꼼히 이 닫기.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슈퍼 독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됩니다. 제 어르신도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한번 크게 앓고 나시더니 지금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이 수칙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덕분에 지금은 다시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이 루틴을 시작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벌프 실천 벌프이라고 딱 2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적으신 김에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나눈 수많은 의학 정보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만큼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머릿속에 저장해 주십시오. 첫째,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내 몸이 이상하면 독감일 수 있습니다. 열이 나지 않는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독감은 열 대신 무기력함, 식욕 부진,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선망 증상으로 찾아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주저앉게 된다면 체온계 숫자가 정상이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독감 완치 후 딱 한 달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기침이 멈췄다고, 열이 내렸다고 치료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독감 진단 후 한 달 동안은 심근경색과 뇌졸 중의 위험이 4배, 5배 치솟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없는지 매일매일 내 몸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백신과 양치질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짝꿍으로 함께 맞으셔서 이중 방어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 양치질을 통해 폐렴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돈 안 드는 이 양치질 습관 하나가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비극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파트 8. 마무리 인사.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의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꼭 따뜻한 물 한 잔과 꼼꼼한 양치질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